안녕하세요. 유방암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저자 강진경입니다. 저는 2021년 4월 38살에 유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유방암 진단 전까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4살 딸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후 제 삶의 쉼표를 찍고 지금은 글을 쓰면서 치유와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녕 진경아, 잘 지내고 있어? 편지를 좋아하는 나인데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네. 이제야 비로소 네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봐. 진경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2년 전 처음 암을 진단받았을 때 생각나? 나에게 당장 1년 뒤가 있을까? 4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죽여 울던 날들을 기억해. 하지만 넌 절망하지 않았어. 바로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 글을 쓰기 시작했지. 살기 위해 작가라는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1년도 되지 않아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 그리고 알게 되었지. 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암 환자여도 열정을 가질 수 있고 평생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암은 너에게 죽음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진정으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지. 앞으로도 잊지 말기를 바라. 삶은 유한하고 네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니 우리 지금 여기 오늘이 행복한 삶을 살자.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너의 40대는 더 찬란하고 행복할 거야. 진경아, 사랑해. 진단부터 현재까지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유방암 진단 후 2번의 수술과 21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통 유방암 수술은 1번 진행하지만 제 경우에는 제거한 조직의 절단면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재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겨우 몸이 회복됐는데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힘들긴 했지만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제거할 기회라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현재는 항호르몬 치료 중이라 매일 타모xi펜을 먹고 있고 정기적으로 졸라덱스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치료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암을 진단받으면 제일 처음 대학병원에 가잖아요.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저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나의 암 타입을 알 수 없고 내가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모르는 암흑의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그 일주일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린 딸은 어떡하지? 젊은 남편은 어떡하지? 또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숨죽여 울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때라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편지에 언급하신 평생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 일에 도전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죽기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언젠가 책을 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암으로 그 도전이 좀 앞당겨진 거죠. 치료하기도 바쁜데 이런 목표를 세운 이유는
암을 치료하고 희망을 품으려면 새로 뭔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만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고 가장 먼저 할 일이 저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었어요.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암의 근본적 치유법으로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에 집중하면 목적의식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끼게 돼서 몸 전체에서 면역을 강화하는 호르몬이 분출된다고 해요. 그러니 결국 책 쓰기에 도전했던 일련의 과정도 암을 치유하는 과정 중 하나였던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글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단 이후 환우들 간의 소통과 연대가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SNS를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고 브런치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여러 암 경험자 단체에 가입하여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책 출간 후에는 3번의 북토크를 진행했고 유튜브를 촬영하는 등 다양한 통로로 독자들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암아를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독서 모임 리더를 맡아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글쓰기 모임도 할 예정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누면서 치유가 되었다는 분들을 통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동시에 치유되는 걸 느꼈거든요. 혹시 암 진단 후에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환우 모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연결은 강력한 면역 강화제라고도 하니까요.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다시 건강을 찾고 행복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져야 할 것은 긍정적인 마음,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버려야 할 것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위한 로켓 연료와 같다고도 해요. 사랑, 용서, 감사, 화해와 같은 감정들은 암을 치유하는 힘이 되지만 두려움, 수치심, 분노 이런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하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식단,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젊은 아내가 암에 걸려서 보호자로서 많이 힘들고 막막했을 텐데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남편의 외조가 아니었다면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작가라는 꿈을 이루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보, 아이에겐 좋은 아빠, 부모님들겐 든든하고 멋진 아들과 사위, 그리고 나에겐 멋진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암을 극복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글을 썼지만 누군가에겐 음악, 미술, 요리,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을 극복하고 제2의 삶을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암 환자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영역에서 자신을 빛나게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암스트롱상을 주셨습니다. 와. 기아는 유방암을 극복하고 도서 출판, 독서 모임 등의 활동으로 한우들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너무 뿌듯하고요. 또 암을 겪으면서 이런 상을 받게 되다니 너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이 암스트롱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서 한국혈액암 협회의 동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2년도 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감회도 새롭고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협회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